안녕하세요. 오늘은 초등학교 사서교사 선생님 5분이 여러분들을 위해 재미있는 그림책을 소개하려고 모였습니다. 오늘 함께하게 된 선생님들을 소개할게요. 우선 저부터 음성 동성초등학교 사서교사 방상미라고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동주초 사서교사 민우숙입니다. 저는 단지초등학교 사서교사 이지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 대성초등학교 사서교사 김현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주 중앙탑초등학교 사서교사 유승현입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선생님들은 어떤 장르의 책을 가장 좋아하세요? 저는 해리포터 같은 판타지 소설이 제일 재밌더라고요. 해리포터를 처음 접한 건 영화였는데 영화를 보고 나서 책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마법 주문도 외워보고 친구들과 마법놀이 했던 기억도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그래서 해리포터가 지금까지도 제 최애 책입니다. 저는 그림책을 가장 좋아해요. 어린 자녀들이 있어서 함께 읽기도 하고 제가 또 지금 초등학교 도서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만큼 그림책을 많이 읽었거든요. 여기서 잠깐. 그림책은 아이들이나 보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근데 그림책을 읽다 보면 그림과 글에 숨겨진 뜻이 있는 책이 많아서 어른들도 읽으면 깜짝 놀라는 책이 많아요. 돼지책에 그림 속의 돼지 코 찾기처럼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그림책의 세계로 떠나볼까요? 네, 저희는 총 3가지 주제로 그림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내가 가장 빵 터진 그림책입니다. 선생님들은 지금까지 제일 웃겼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쉬는 시간에 학교 운동장에 모여서 게임을 했던 일이 생각나요. 무리지어서 동그랗게 모여 앉아 게임을 하는데 웃지 않기나 말하지 않기 같은 규칙들이 있었거든요. 웃음을 참으며 입술을 꾹 다물던 친구들 얼굴만 봐도 너무너무 웃겼어요. 게임에서 진 사람은 벌칙으로 춤을 췄는데 친구들마다 개성 있던 모습들이 다시 생각해도 재미있네요. 와, 승현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정말 재미있었겠네요. 그럼 지금부터 저의 재미있었던 순간에 대해서도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밴드 음악을 좋아하는데 특히 심장을 두드리는 드럼 비트와 낮은 음의 베이스를 좋아합니다. 저는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든 제가 아끼는 사람들과 함께하기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몇 해 전에는 저희 가족들과 지산 락 페스티벌에 참가한 적이 있었습니다. 무더운 여름 열기와 락페의 열기까지 더해져 숨이 턱턱 막혀오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져 그늘막과 그 속에 있던 저희 가족까지 홀딱 젖었던 적이 있습니다. 문득 사람 살이도 이런 것인가 싶어 서로가 물에 빠진 생쥐꼴로 한참 바라보며 웃었던 기억이 저의 재미있었던 기억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럼 다시 즐거웠던 책으로 돌아가 볼게요. 제가 읽은 책 중에 가장 빵 터진 그림책을 알려줄게요. 제가 읽은 책 중에 가장 빵 터진 그림책은 아빠와 어렸을 적엔 공룡이 살았단다 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표지부터가 웃긴 책인데요. 공룡 발이 있는 줄도 모르고 꽃을 보는 모습이 묘하게 웃겨요. 공룡 버스를 타기 위해 공룡 등에 매달리는 모습이라던가 이가 아프다고 꾀병을 부리면 정말 죽을지도 몰라 라는 웃긴 책이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을 수 있는 그림책이라서 보면 재미있을 거예요. 마지막 뒷표지까지 놓치면 안 될 유쾌한 그림책이에요. 은숙쌤 덕에 새로운 책을 알게 되었네요. 저도 책을 한 권 소개하려고 하는데 제가 소개할 책은요. 2학년 아기가 엄청 재밌다고 이 책만 맨날 찾길래 대체 얼마나 재밌길래 하고 봤더니 진짜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된 책이에요. 스즈키 노리타케 작가님의 어떤 목욕탕이 좋아라는 책인데요. 이제 매일 보는 목욕탕 말고 가끔은 특별한 목욕탕에 가는 건 어떨까 하는 아이의 상상에서 시작되는 책입니다.
책 속에는 다양한 형태의 다양한 상황의 목욕탕들이 나오고요. 목욕탕을 타고 밤하늘을 슝슝 날아가기도 합니다. 상상치도 못한 다양한 목욕탕들을 보는 재미에 그림 속에 숨어있는 뽀글머리 아저씨를 찾는 재미까지 더해서 2배로 재밌는 그림책입니다. 제가 소개하고 싶은 책은 동동이와 원더마우스이고 조승혜 작가가 쓴 책입니다. 이 책은 얼마나 재미있는지 얼마 전에 다른 나라로 번역되어 출판된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동동이인데요. 동동이는 엄마가 하는 말이면 무엇이든 늘 대답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아이였죠. 그러던 어느 날 동동이의 입이 벌떡 일어나 혼자 씻고 혼자 밥 먹고 혼자 학교에도 갑니다. 동동이는 사라진 입을 찾아 이곳저곳 찾다 결국에는 비행기를 타고 스페인 바르셀로나에도 가게 되죠. 신중하지 못한 대답과 신중하지 못한 말 탓에 늘 고생만 잔뜩 하는 동동이. 이제 그만 좀 못된 습관이 고쳐졌으면 싶은데 그렇지 않을수록 동동이의 입은 더욱더 놀라운 능력까지 겸비해서 나중에 우주까지 가게 됩니다. 동동이가 말실수를 할수록 원더마우스가 그 말에 따라 어디에 가고 어떻게 행동할지 짐작이 돼서 더욱더 재미있는 그림책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은 김영진 작가의 아빠의 이상한 퇴근길입니다. 이 책은 아이들에게 갖가지 핑계를 대는 아빠의 모습이 웃긴 그림책인데요. 특히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인물들을 잘 어울리는 동물에 빗대서 그린 그림이 유쾌했어요. 저는 책을 읽다가 머리가 반쯤 벗겨진 사자 부장님을 보고 빵 터졌어요. 그 외에도 장면마다 빵빵 터지는 웃음 요소가 가득합니다. 게다가 아빠가 퇴근길에 버스를 타려는 장면에서 슬그머니 다가와 눈물을 뿜어내는 돼지의 모습이 작년 제 모습과 겹쳐서 웃겼습니다. 그림책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요시타케 신스케 작가의 책을 한 번씩 봤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추천하는 책은 뭐든 될 수 있어입니다. 주인공이 몸으로 물건이나 동물 등을 표현하면서 퀴즈를 내는데 저는 도무지 맞출 수가 없더라고요. 아이들의 통통 튀는 상상력에 감탄하게 된 책이었어요. 친구들과 주인공이 표현하는 것이 무엇인지 서로 맞추면서 얘기하면 진짜 재미있을 것 같은 책이에요. 네, 지금까지 웃긴 책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이번에는 반대로 나를 가장 눈물 짓게 한 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현정쌤이 가장 눈물 짓게 한 책은 무엇이었나요? 우선 제가 어렸을 때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저는 어렸을 때 할머니랑 같이 살았었거든요.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셔서 할머니가 많이 돌봐주셨는데 갑작스럽게 할머니가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때 그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너무 안 믿겨져서 너무 당황스럽고 눈물도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어떤 책이 있을까 살펴봤는데 무릎 딱지라는 책이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야기는 엄마가 오늘 아침에 죽었다 라는 문장으로 시작을 해요. 주인공인 나는 어린 나이에 엄마를 잃고 어쩌면 담담하게 아빠를 보살펴줘야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나 역시 엄마를 무척 그리워하고 있어서 자신이 아플 때마다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그로 인해서 위로를 받는 모습이 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제 어린 시절이 떠올라서 마음이 아팠답니다. 슬플 때는 참는 게 답이 아니라 엉엉 울고 슬픔을 털어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인 것 같아요. 현정쌤 이야기가 너무 공감이 되네요. 저한테는 엄마가 항상 눈물 버튼인데요. 어릴 때는 몰랐는데 엄마의 희생을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산 건 아닐지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친구들이 윤여린 작가님이 쓰신 우리는 언제나 다시 만나 라는 책을 꼭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아이를 향한 엄마의 사랑을 그린 그림책인데요. 아이가 자라 어른이 되어도 언제나 다시 만나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생각해보게 하는 책이었어요. 언제까지나 엄마에게 나는 아기이겠구나 싶은 생각도 들고 항상 그 자리에서 나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엄마의 모습에 감사하고 또 죄송하기도 해서 눈물이 났던 그림책입니다. 네, 저도 가족을 생각하면 눈물이 가장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이 책은 좀 두껍기는 하지만 대부분 그림으로 이야기가 진행돼서 한번 도전해보면 좋은 그림책이에요. 바로 안녕달 작가님이 쓰신 안녕이라는 책인데요. 소세지 할아버지가 태어나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늙어가고 버려진 강아지를 만나면서 일어나는 일상들을 그렸어요. 근데 이게 시간의 흐름이 굉장히 빨라서 이게 한 컷 한 컷이 지날 때마다 소세지 할아버지의 주름이 진짜 눈에 띄게 늘어나요. 그걸 보면서 좀 괜히 부모님이 생각나서 속상해가지고 눈물이 나기도 하고 강아지랑 교감하면서 서서히 가까워지는 장면은 또 너무 따뜻해가지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게 글씨 없이 그림만 대부분 있어가지고 상상하면서 읽는 재미도 있고 죽음과 죽음 이후 남겨진 사람들 그리고 떠난 사람들이 어떤 심정일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골라주셨네요. 저는 강경수 작가님의 거짓말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왜 골랐냐면 세계 어딘가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학교에 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춤을 추면서 돈을 구걸하는 아이라던가 배가 고프고 놀 곳이 없어서 그저 멍하니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의 이야기예요. 학교에 가고 뛰어놀아야 될 아이들이 전쟁이나 배고픔을 겪는 걸 그린 가슴 아픈 이야기였어요. 지구온난화는 예전부터 이야기되던 큰 문제였습니다. 투발로에게 수영을 가르칠 걸 그랬어 또한 지구온난화에 대한 책입니다. 남태평양의 작은 섬 투발루가 점점 가라앉고 있습니다. 이제 투발루 섬 사람들은 정든 고향 투발루를 떠나야만 합니다. 투발루 섬에서 살고 있는 로자와 고양이 투발루 또한 섬을 떠나기로 했죠. 섬을 떠나야 하는 날 로자와 고양이 투발루는 마지막으로 좋아하던 바다를 보러 잠시 나갑니다. 늘 그렇듯이 물을 싫어했던 투발루는 야자나무 숲으로 향하고요. 로자는 바다로 나갔죠. 그런데 비행기 출발 시간이 다가오는데도 고양이 투발루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로자의 애타는 마음도 뒤로 한 채 비행기는 높이 이륙합니다. 그때 창밖에 작은 점처럼 로자를 찾아 바닷가에 나와 있는 고양이 투발루의 모습이 점처럼 비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투발루와 정든 고향에서 마음껏 살 수 없는 로자의 눈물이 가슴에 맺힙니다. 그 슬픔은 투발루에게 수영을 가르치지 못했다는 말로 극대화되죠. 하루빨리 지구온난화가 없어지고 로자와 투발루가 투발루 섬에서 다시 만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장 나를 눈물 짓게 한 그림책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주제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주제는 두구두구두구두구 가장 충격적인 그림책입니다. 선생님들이 꼽은 충격적인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상미쌤, 알려주세요. 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맥바넷이라는 작가를 아시나요? 이분은 1982년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나셨어요. 세모, 네모, 동그라미 이렇게 3부작으로 기획된 시리즈 그림책을 쓰신 작가님이셔요. 저는 이 세모, 네모, 동그라미 시리즈 중에 동그라미 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동그라미 편에서는 세모와 네모, 동그라미가 숨바꼭질을 하다가 세모가 으스스한 동굴에 들어가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과연 동굴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기대되시죠? 이게 동굴 안에서 있었던 일도 무섭고 충격적이었지만 밖으로 나와서 그 무서운 일을 사실은 이게 무서운 게 아니라 좋은 거였을지도 몰라 하고 얘기한 부분도 무섭고 낯선 존재로만 인식하는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 싶어서 또 다른 충격이 있었던 그림책입니다. 네, 저는 귀여운 소시지들이 나오는 그림책을 소개해 볼게요. 미셸 로빈슨 작가님의 소시지 탈출이라는 책입니다. 프라이팬에 지글지글 구워지고 있는 소시지들, 팡 터지기 싫은 소시지들의 탈출기를 담은 그림책이에요. 소세지들은 무사히 프라이팬을 탈출할 수 있을까요? 소세지들의 탈출기를 다양하고 매우 구체적으로 다룬 장면들이 좀 충격적이게 다가왔어요. 장별로 소세지들이 어떻게 되었을지 예측해 보면서 읽으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통지아 작가님이 쓰신 도서관의 비밀을 꼽고 싶네요. 이 책은 책 소개를 읽으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반전이 있는 그림책이기 때문이에요. 추리소설을 되게 나는 좋아하는데 이 추리소설에서 흔히 쓰이는 서술 트릭이 32쪽짜리 그림책에 쓰일지는 정말 몰랐기 때문에 다 읽고 나서 깜짝 놀랐죠. 도서관을 좋아하고 반전이 있는 추리소설을 좋아하는 친구들에게 추천해주고 있는 그림책입니다. 제가 소개할 책은 지뢰밭 아이들입니다. 잔류 폭발물로 고통받는 아이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에요. 그 당시에 겪었던 고통과 피해를 생생하게 담아내서 읽으면서 큰 충격을 받았던 책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의 아픔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부분이 인상 깊었어요.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소개할 책은 밥 안 먹는 섹시입니다. 책 이름에서부터 궁금증을 유발하는 책인데요. 이 그림책은 옛날 이야기 형식을 빌어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욕심 많은 남자가 밥 잘 먹는 섹시가 먹던 밥과 콩이 아까워 섹시의 배를 찔러 죽이는 장면에서는 여느 호러 영화 못지않게 오싹할 거예요. 이 욕심 많은 남자는 섹시가 죽고 난 다음 두 번째 섹시를 얻었는데 이 두 번째 섹시는 입이 개미구멍만한 섹시였어요. 욕심 많은 남자의 의도가 너무나 확연히 드러나 보여 저절로 눈살을 찌푸리게 될 거예요. 이 섹시는 밥알 세 알을 쫄쫄쫄 빨아먹었는데 남자는 이 밥알 세 알도 아까워서 자꾸만 섹시에게 밥을 더 적게 먹으라고 하죠. 분명 섹시는 이렇게 밥을 적게 먹음에도 곳간의 쌀은 이상하게 점점 더 줄어만 갑니다. 이상하다 생각한 남자는 몰래 집안이 잘 보이는 언덕에 숨어 집안을 엿보게 되죠. 그러다 입이 개미구멍만한 섹시가 실은 머리 꼭대기에 커다란 입이 달려 쌀 한 가마니를 훌떡 먹어치운다는 사실을 알아내고선 무서워서 멀리 도망갑니다. 남자가 혼비백산 도망가는 장면보다 섹시의 긴 머릿결 속에서 불쑥 튀어나온 커다란 입이 풍덩풍덩 밥덩이를 받아먹는 장면이 더 충격적이어서 선생님에게 더 오래오래 기억에 남았던 그림책입니다. 네, 지수쌤이 소개해주신 그림책은 정말 설명만 들어도 너무 무섭고 충격적이네요. 지금까지 가장 빵 터지는 그림책, 눈물 짓게 하는 그림책, 그리고 충격적인 그림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다들 어떠셨나요? 저는 제가 몰랐던 그림책에 대해서 알 수 있어서 재미있었던 시간이었어요. 저도 이렇게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도 가지고 또 녹음이라는 색다른 경험을 해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선생님들이 다 모여서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녹음했는데 그만큼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다른 분들도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리고 어린이 친구들도 5분의 선생님들이 추천해주는 재미있는 그림책을 읽으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면 정말 뿌듯할 것 같네요. 네, 사서교사 선생님들이 함께한 그림책 추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에 또 재미있는 시간으로 만나요. 예!